당신은 혹시 알고 있나요?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각자 살자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온 그녀. 박영숙 62세. 그녀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더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6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 늦었지만 뜨겁게, 아프지만 아름답게 다시 피어난 인생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남편이 아침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35년째 같은 메뉴였습니다. 오전 6시 남편이 식탁에 앉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밥을 퍼주고 국을 떠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가만히 서서 기다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같은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며. 여보, 반찬은 냉장고 윗칸에 있어요. 오늘 시장 다녀올게요. 응, 그래. 도연은 신문을 펼친 채 대답합니다. 그의 눈은 한 번도 영숙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7시. 오늘도 영숙은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갓 구운 고등어, 도라지 무침. 도연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연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내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영숙의 세상만 멈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들도 다 컸고.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유롭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28에 만나 30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 모든 시간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살자고? 나는 도대체 뭐였던 걸까? 영숙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후. 이혼은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저 자유를 원했고 영숙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우는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아빠가 원하시는데 뭐. 딸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영숙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차릴 밥상이 없고 저녁에 돌아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했고 딸은 지방사회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뿐. 영숙은 매일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 점심 1시, 저녁 5시. 하루에 3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우산도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걱정하지 않으니까. 이거 우산 쓰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우산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영숙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미소를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아서요.
그래도요. 이거 드세요. 따뜻한 커피예요. 영숙은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커피는 뜨거웠고 그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근처에서 카페를 해요. 바람의 언덕이라고. 혼자 산책 자주 나오시죠? 네. 그냥 시간이 많아서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도 자주 오고, 카페도 천천히 하고, 영숙은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람의 언덕. 작고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오셨어요. 그날 그분 맞죠? 어서 오세요. 태식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뭘 드릴까요? 그냥 아메리카노요. 손님, 그날 비 맞으신 후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때 커피 감사했습니다. 태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와 함께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서비스예요. 단골 손님 되셔야죠. 영숙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케이크는 달콤했고 커피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로 영숙은 자주 카페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리고 매일. 태식은 항상 같은 자리에 커피를 준비해뒀고 영숙은 그 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 영숙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 혹시 요즘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서요. 영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죠.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면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나만 버린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릴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늦었을 뿐이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전 이혼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각자 살자고 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전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태식은 조용히 영숙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그동안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다시 설레는 마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매일 카페에 나갔고 태식은 그녀를 위해 항상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이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전 진심이에요. 영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태식 씨, 전 이 나이에 또 사랑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아이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느 주말 영숙은 아이들을 집에 불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요즘 한 분을 만나고 있어. 좋은 분이셔.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그 나이 연애라니요? 체면도 좀 생각하세요, 엄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니. 너희 아버지는 날 버렸어. 이제 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그래도 그렇죠. 우리도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누굴 만나면 어떡해요? 엄마, 그 사람 누구예요?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영숙은 딸의 말에 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재산? 내게 무슨 재산이 있다고. 너희는 늘 이래. 엄마는 엄마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우린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너희가 언제 날 걱정했니? 아버지가 날 버렸을 때 너희는 뭐 했어? 상우, 넌 아버지 편을 들었잖아.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너희 허락 안 받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며칠 후 상우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영숙과 태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우리 어머니 힘든 시기 노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친구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 보여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됩니까? 당신도 나이가 있으면서. 그만해, 상우야. 왜 자꾸 남의 인생에 참견이야?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부끄러웠지만 이번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나한테 그랬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럼 난 왜 자유롭게 살면 안 돼? 내 인생은 왜 늘 남이 정해야 하는 거니? 엄마, 나가. 당분간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날 이후 영숙은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영숙의 집 앞에 따뜻한 커피를 두고 갔습니다. 쪽지와 함께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숙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 때문에. 이혼 1년 후 영숙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유방암 2기.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받으시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영숙은 멍하니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붐볐지만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할까? 아이들? 싸우고 연락도 끊었는데. 태식?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 영숙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아프세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전 암이래요. 유방암이요. 수술 받아야 한대요. 태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영숙을 더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혼자 아니에요. 왜요? 가족도 아닌데. 가족보다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술도 회복도 전부 함께 할게요. 영숙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날 태식은 새벽부터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영숙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4시간의 수술. 태식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영숙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태식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번 3일째 되던 날 딸 수진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여자인데. 엄마도 사랑하고 싶을 텐데. 우린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요.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 괜찮아. 넌 잘못 없어. 태식 아저씨, 엄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못한 걸 해주셔서 감사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제서야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제 카페 바람의 언덕에서 태식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더 많이 섞였지만 얼굴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2년 전 그 텅 빈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전 남편 정도연. 영수가. 오랜만이야. 도연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늙었네요. 내가 이렇게 밝을 줄 몰랐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으니까요.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커피를 한 잔 내려왔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내가 정말 미안해. 영숙은 조용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더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늦게 깨달았어. 그때 나도 그랬어요. 너무 외롭고 무너질 것 같았죠.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안 돼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요. 3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한텐 축복이었어요. 축복? 네. 그때 버려지지 않았으면 난 평생 박영숙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당신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았을 거고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태식이 조용히 다가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 보여. 정말 다행이야. 당신도 잘 지내요. 이젠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영업이 끝나고 영숙과 태식은 석양이 지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전 남편 만나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서. 다행이네요. 영숙 씨, 우리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거죠? 네. 늦었지만 시작이에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피었네요. 그럼요. 그것도 아주 예쁘게. 1년 후 영숙과 태식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 상우와 딸 수진이 함께 축하해줬습니다. 카페 바람의 언덕은 더욱 유명해졌고 많은 손님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혼자가 된 중년들에게 영숙은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시작입니다.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다시 또다시 살 수 있습니다. 후회로 닫힌 문을 열면 그 안에 또 다른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게 피어도 괜찮습니다. 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